안녕하세요, 김일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제학술 장학재단에서 모집했었던 한 걸음 더 장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벌써 9월 10일이에요.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가긴 하는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까지 8일이나 남았어요. 8일밖에 안 남았다고 해야 되나요? 진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어찌어찌 흘러가긴 한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참 더디면서도 빠른 시간의 흐름이네요. 이제 답장은 그만하고 오늘 영상의 본 목적인 이 한 걸음 더 장학생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에세이는 어떻게 썼는지 면접 후기는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선제학술 장학재단에서 매년 50명에서 100여 명의 공시생들에게 그 일정의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을 벌써 5년째 했거든요. 정식 명칭은 한 걸음 더 장학생이라고 하네요. 저는 작년에 이거를 신청해가지고 1월에 장학금을 받았고요. 정말 요긴하게 썼습니다. 책도 사고 시험 볼 때 여비도 좀 들거든요.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보태 쓰고 생활비에도 보태 쓰고 진짜 누가 보기에는 이거밖에 안 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가난한 공시생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피 같은 또 금 같은 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장학금을 주는 게 많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서 정말 선재쌤의 그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인품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보통적으로는 연말에 공고가 많이 뜨더라고요. 한 10월 말 아니면 11월 말까지 뭐 이 정도 뜨니까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장학재단은 초시생을 위한 게 아니라 공부를 했었던 재시생을 위한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에세이를 제출을 할 때 이렇게 저희 성적을 입증할 수 있는 캡처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같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초시생은 안 되고요. 작년에 시험 점수가 있는 재시생만 가능하시고 또 국어를 보시는 분들 그런 직렬만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원서 접수를 했어요. 총 한 2달도 안 걸렸던 것 같고요. 원서 접수 기간이 거의 한 달로 제일 길고 발표는 한 2주에 한 번씩 나는 것 같아요. 일자 발표, 그 다음에 한 2, 3주 면접 준비하고 그 다음에 면접하고 나서는 거의 일주일 안에 발표 났고 일주일 안에 장학금 지급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빨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생긴 에세이를 냈어요. 이거는 성재 학술 장학재단 홈페이지 가면은 정확히 확인 가능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뭐 똑같이 사진, 뭐 이런 인적사항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어떤 시험을 준비했었는지,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떤 시험을 준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응시 성적 증명하고요. 혹시라도 그게 성적이 조회 기간이 오래되면 안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이 장학재단에 이렇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성적 캡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원자 에세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원자 에세이는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과거 수험 생활 및 향후 학습 계획, 그리고 장학금 사용 계획. 분량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지원자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다 프린트를 해서 책상에 놓고 에세이를 검토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 에세이에 눈길을 한번 더 줄 수 있게끔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약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일단 1번 자기소개 항목에서는 모든 문제를 과거형으로 썼어요. 제가 앞선 면접 후일담이라든지 면접 얘기를 했을 때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도전 정신이 제가 생각했어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대외 활동하기에도 저희 지역이 조금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을 살려서 저는 뭐 이런 활동을 할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도전적인 사람이었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공시 생활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 의기소침해져 있고 조금 내향적으로 성격이 바뀐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문체를 재밌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어떠어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다시 저의 그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썼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면접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면접관님께서. 그 다음에 지원 동기는 저는 이게 과거 수험 생활이랑 좀 겹치는데요. 저는 거의 직장 병행 혹은 알바 병행을 했어요. 심지어 투잡 혹은 야간 알바도 했었었고요. 공시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시 생활이 좀 길었잖아요. 거의 이제 3년 반, 거의 약 4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항상 이랬어요. 그 7월부터 7월까지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7월부터 거의 11월, 12월까지는 빡센 알바를 하거나, 뭐 공장 알바를 하거나,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거나, 그러고 1월부터 4월 혹은 1월부터 6월까지 준비하는 기간을 거의 한 3년을 가졌어요. 2년 정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점짜리, 5점짜리로 떨어진 거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이 너무 슬펐다라고 지원동기에 썼고, 그래서 지금도 물론 알바 병행을 하고 있지만 선제 장학금을 받고, 그래서 단 몇 개월만이라도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지원동기에 썼던 것 같아요. 3번 과거 시험 생활은 이런 지원 동기와 곁들여서 썼고요. 향후 학습 계획을 저는 파워포인트 도표로 작성을 했어요. 글만 빽빽하게 있으면 솔직히 제대로 익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쓸까 했다가 저는 포토샵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표를 좀 독특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도표, 스마트 뭐라고 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도표가 좀 약간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형식이 몇 개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저는 이제 자금 1월부터 받을 거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이렇게 월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과목별로 이렇게 도표마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분석을 했었어요. 제가 약간 경영학은 아닌데 약간 경상 계열 학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아는 걸 다 동원해보자 라고 해서 수학 분석을 만들어서 나의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위협이 뭔지, 기회가 뭔지 또 정리를 해서 앞으로 어떤 점을 강화하고 어떤 점을 보완하겠다라고 이렇게 향후 학습 계획을 이렇게 월별 도표, 수학 분석 도표 두 가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글만 보다가 한 번씩 눈길이 가겠죠? 근데 남들도 그랬으면 어떡하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장학금 사용 계획은 그냥 솔직히 몇 줄 안 적었어요. 책이나 모의고사 준비하는 데 쓰고 싶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지방이다 보니까 시험을 보러 가는 비용이 조금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숙소를 잡아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면접은 이틀에 걸쳐서 봤고요. 저는 첫날 제일 마지막 조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용산 쪽에서 봤거든요. 거의 4시 정도에 면접장에 도착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2~3시간 일찍 가서 근처 카페에 가서 면접 질문 같은 걸 예상하고자 했는데 드라마 봤어요. 아무튼 면접장에 갔는데 이렇게 대기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간단하게 준비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렇게 그 명부에 왔다고 사인을 했던 것 같고, 어떠한 꾸러미를 주셨어요. 그 꾸러미에는 매일국어 2권, 그 다음에 신영식 교수님의 이제 공식 끝 그런 책 3권 들어있었고 총, 그 다음에 미니 가습기, 만년필, 간단한 주전부리,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개인 카페 커피 쿠폰 이렇게 좀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솔직히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정말 이 선제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는 절차마다 선재 교수님의 정말 반해버렸어요.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한 조의 면접은 거의 4~5명씩 본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 조라서 4명에서 봤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말을 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면접관은 3분이셨고 큰 테이블이 있었고 면접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앉자마자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편하게 보시라고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자기소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험 기간 동안 이제 자기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정도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하루의 일과를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 사이사이에는 이제 간당간당한 질문이 또 있었는데 이렇게 큰 카테고리는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또 사람마다 물어보는 게 살짝씩 달랐어요. 일단은 자기소개 했을 때는 저는 그때 당시에 커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관님 책상에 다 커피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면접관님 책상에 놓여있는 커피처럼 커피를 매일 아침마다 향긋하게 내리는 공시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고 이렇게 알바를 했다고 말을 하니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10시부터 오후 4, 5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이제 좀 밥을 먹고 좀 쉬다가 거의 6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공부를 하는 사이클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뭐 좀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공부를 왜 그동안 합격을 못했던 것 같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냐 이렇게 하시길래 저는 영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하루에 3, 4시간씩 꼭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19년도에 지방직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을 때 부모님하고 전화할 때 이제 떨어져 있었거든요. 엄청 울면서 좀 나무를 했어요, 부모님을. 나도 다 남들처럼 이렇게 지원받고 공부만 했으면 난 진짜 붙었을 거다. 그 전년도에도 진짜 3점도 차이 안 나게 떨어졌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나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냐. 나 진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부모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뭐 보탤 수 있는데 안 보태준 것도 아니고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로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내년에는 꼭 부모님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울컥하기도 한 것 같고. 일단 저의 대충 면접 이야기는 이렇고요. 제가 이제 같은 면접을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면접을 보시다가 약간 우신 분들도 있고요. 뭐 그런 거는 크게 마이너스 요인은 되는 것 같지 않았나요? 너무 프리했던 면접이기 때문에. 하지만 몇몇 답변에서 저렇게는 말하지 않았어야 했을 것 같다라는 점이 좀 있어서 한 2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끝낼게요. 처음에 어떤 분께서 그 대학교와 병행을 하고 있으셨나 봐요. 그 다음에 아마 7급을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1월이었잖아요. 7월 시험은 10월이니까 이게 물리적인 시간으로서는 좀 적당히 남아있던 것 같은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냐 했더니 이제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뭐 그런데 그분은 아직 공부를 시작을 안 했다고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면접관님들이 당황해서 아직도 공부를 시작을 안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좀 시험이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시 지금 학교에 계절학기를 듣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었는데 면접관님들이 조금 약간 의아해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자신의 일정이나 자신의 상황 때문에 공부를 지금 당장 시작을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7급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전형이 다 되지 않아서 최종 합의 됐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장학제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그 약점 보완 그 질문에서 자신의 작년 시험의 패착 요인은 100분 안에 시험 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완점을 얘기했을 때 좀 동문서답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공부 방향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갑자기 끊으시던 면접관님께서 100분 안에 못 풀었다는 패착 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이제부터는 2월부터는 모의고사 시즌이잖아요. 그때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100분의 문제를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런 식의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완점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해결책이 있어야지 좀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면접 자체는 너무 뭐 포멀하지도 않았고 정말 일상적이었고요. 계속 긴장하지 말라고 면접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먼저 복장에 대해서는 정말 각양각색으로 입으셨어요. 그냥 너무 튀지만 않게 단정하게 입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 접촉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장학재단을 어떻게 이렇게 전형을 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의 이게 작은 경험담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진짜 장학금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비록 뭐 사람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금액을 보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금액은 다 똑같이 지원됩니다. 저는 정말 값지게 사용했고요. 선재 교수님한테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솔직히 선재 교수님의 수강생이 저희에게 주신 거잖아요. 수강생분들도 모두 같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저의 다음 영상은 18일 결과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꼭 좋은 소식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